자, 성냥개비로 하는 수학, 성냥개비 놀이 활동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냥개비로 하는 수학 문제를 저희 강연을 가거나 교육을 나가거나 했을 때 어머님들이 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거 공감하고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수학 문제로서 보면 너무 어렵고 이게 교육 과정에도 없고 수능에 이게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러면 뭐 초등에서 영재교육원 정도, 중등까지의 영재교육원 정도, 그 다음에 아이의 사고력,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학습지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활동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재미있게,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를 재미있게 접근하고 아이가 직접 만들어 보고 문제를, 이런 과정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에서 다 찾아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그런 문제로만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불필요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생각의 어떤 작은 부분들, 이런 건 참 알게 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옮겨서 식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옮겨서. 자, 요걸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과 숫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숫자를 만들어 볼 때 이 디지털 숫자 또는 성냥개비를 처음 한다 라고 하면 굳이 식 완성하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1학년 또는 뭐 7살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성냥개비나 막대 또는 가베 집에 많이 있으시죠. 가베 같은 걸 사용해서 1 만들어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디지털 숫자는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2 만들어 볼까 하면 아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 뭐 3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표현해보자, 숫자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수학적인 사고력 기르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해보고 나서 디지털 숫자를 이제 알고 나서 디지털 숫자를 정확하게 1, 전자식의 숫자로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풀게 되면 한 개 옮겨서라고 하면 요 수 자체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 자체를 관찰하면 하나를 빼서 되는 수가 있나? 없어. 그러면 얘는 더해서 뭐 이렇게 되면 9, 또는 이쪽에 더해지면 6,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더해져서 될 수 있는 게 8, 또는 8밖에 없네요. 그럼 빼서는 여기를 빼면 5,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얘는 빼면 3, 더하면 8, 빼면 5도 되네요. 5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빼거나 옮기거나 했을 때 뭐 여기에서 뺐다, 얘는 무조건 더해지는 거네요. 그럼 얘가 더해지려면 이쪽에서 옮기거나 이쪽에서 옮기거나 하면 6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옮겨서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9가 되고 6 빼면 3이죠. 여기 마침 3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숫자를 만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옮기고 예상의 범위가 예상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범위가 예상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걸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어떤 수에다 6을 빼면 가능할까? 9 빼기 6, 6 빼기 6 이런 식으로 해보고 6이 아닌가 봐. 그러면 얘를 수를 더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는 빼서 5가 된다 그러면 9 빼기 5, 6 빼기 5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6을 그대로 두고 얘를 9로 했을 때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빼면 9 빼기 6은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자, 아래에는 조금 다른데 변형하는 거 아까처럼 찾아보는 거예요. 더해서 빼서 하다 보면 얘는 얘 자체를 옮겨서 2에서 3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보이고, 그러면 7과 21의 관계는 7, 3, 21 이게 보이는 거죠. 곱셈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쉽답니다. 형태가 좀 다르지만 자체의 성냥개비를 옮겨서 할 수도 있다. 형태는 좀 다르죠. 근데 난이도로 보면 요 관계가 눈에 쉽게 들어와서 쉬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도형적으로 가면 이게 2학년 심화 문제로 유명한 문제집들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2학년에서
그리고 개념만 알면 되기 때문에 1학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 문제가 기억이 나는 게 10여 년 전에 초등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문제가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서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문제로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그냥 시행착오로 해보면 안 되지만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고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성냥개비 2개를 옮겨서 사각형이 4개 되게 만들자. 지금은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5개예요. 자, 여기에 사이에 크기가 같은 이런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옮겨서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는 거죠. 참 어렵네. 그러면 기본 분석에 들어가요. 어떤 분석? 자, 성냥개비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다. 16개인데 4개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4개씩 써서 4개가 되는 꼴인데, 사각형 4개인데, 사각형은 변이 4개인데 사각형을 4개 만들으래. 16개가 딱 맞네. 그 얘기는 뭐예요? 공유되는 게 없어야 돼요. 다 개별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얘와 얘가 붙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자, 그래서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다. 얘가 없어지려면 이게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없어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붙어 있어요. 얘 없어져야 되겠네. 그러면 없어지고 얘는 있어야 되고 3개는 확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없애자. 하나는 만들어야 돼.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2개를 옮겨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성냥개비가 시행착오만 거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개수를, 이게 딱 맞지 않더라도 16개가 아니라 15개다. 그러면 1개만 중복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여지들이. 요거는 좀 재밌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관찰해서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 조금 전에 수를 다뤄보고 이제 도형을 다뤄봤는데, 지금 뭐냐 하면 수를 도형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그 성냥개비 활동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든 수는 돌려도 똑같아요. 반바퀴 돌려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5가 돼요. 아래로 뒤집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집거나 돌리거나 했을 때 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이런 심화 문제들도 이제 3학년에 도형 움직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보면 53 빼기 8은 12, 분명히 틀렸어요. 근데 문제에서 옮기지 않고 식을 완성할 수 있니? 바르게 만들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건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도대체 뭐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데, 얘는 거울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갖다 대면, 위나 아래로 거울을 갖다 대면 이게 이렇게 반사돼서 23 빼기 8은 15가 나오더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긴 참 힘들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재치 있는, 재미있는 문제로 살펴보고 이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약에 제가 영재교육원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고 유사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는 접근할 수 있겠죠. 물론 교과 과정에서는 힘들고요. 이렇게 성냥개비 문제는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막 예상해서 다양하게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만 해. 재미없어. 이런 것보다 지금 해본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옮기면서 풀어본,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그 다음에 배울 게 있다, 수학적인 어떤 사고방법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얻을 게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고 하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셔서 아이들이랑 한번 놀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